여기 한때 아시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경제 대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강국. 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미래는 언제나 그들의 몫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한 거인은 점차 느려졌고 옆 나라의 이웃은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안전한 선택을 고집한 일본, 그리고 도전을 택한 한국. 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차이를 10년 경력의 베테랑 PD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디지털 혁명의 현장, 삶을 바꾸는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과거의 영광과 미래를 향한 의지의 대결. 그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두 나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변화와 혁신의 교훈입니다. 도쿄의 한낮, NHK 본사 건물의 스튜디오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중파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는 베테랑 PD 야마모토 리카는 회의실에서 한참 동안 화면에 띄워진 영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질서 정연한 지하철 시스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K-POP 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카는 이 자료를 처음 본 순간부터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스마트폰 하나로 세금을 내고 병원 예약까지 된다고? 이런 첨단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 영상은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NHK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지만 리카는 어딘가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며 그녀는 한국이 정말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카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예전에 아시아를 주도했었지. 경제대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일본은 여전히 팩스와 도장이 필수인 행정 문화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과 달리 화면 속의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젊고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리카는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앞서 있다니 직접 확인해보는 게 필요해. 동료들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리카 씨가 한국에 가서 확인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게 더 설득력 있겠네요. 하지만 그 농담은 리카에게 하나의 도전처럼 다가왔습니다. 직접 가서 한국을 보고 그 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뒤 리카는 카메라맨과 작가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출발 전날 밤 자료를 꼼꼼히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한국을 부러워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내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첫 발부터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로봇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이것은 단순히 시설의 차원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찾고 공항버스를 타던 리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버스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리카는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차가 자주 보였고 카페마다 노트북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일본이 선진국으로 불리던 시절 자신이 느꼈던 자부심을 떠올리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 그녀는 곧장 취재 스케줄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일본이 배울 점이 많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 실체를 밝히는 것도 내 역할이겠지. 이제 그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화려한 것인지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리카는 첫 번째 취재지로 한 지역의 구청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일본의 관공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디지털 키오스크가 곳곳에 배치된 모습, 그리고 바쁘지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국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세금 납부, 주민등록 등본 발급, 병원 예약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원24라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죠. 리카는 직원에게 부탁해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누르자 그녀의 눈앞에서 등본 발급이 단 몇 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리카는 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팩스와 도장을 사용하며 민원 처리가 느리다는 것이 보편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디지털화가 늦어진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리카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흔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기술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CEO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리카는 그에게 한국에서 창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죠. 리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패에 대해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본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강해서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실패가 곧 배움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리카는 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가 낙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저녁 무렵 리카는 한국 대중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류 팬미팅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은 다양한 국적의 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카는 일본에서조차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팬들 중 몇몇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팬은 미국에서 온 대학생으로 한국어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이 느껴져서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게 됐죠. 리카는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일본의 대중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내수 시장 중심의 전략 때문에 글로벌 확장성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리카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젊은 창업가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은 세계와 소통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었지만 현재는 정체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일지도 몰라. 이제 리카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기 전 그녀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될까? 리카는 한국에서의 취재 일정이 어느덧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난 시스템과 기술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카는 취재를 마친 저녁, 스태프와 함께 한식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따뜻한 조명 아래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볐고 테이블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식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추천받아 주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쟁반에 담긴 다양한 밑반찬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고소한 김치부터 아삭아삭한 나물 무침, 달콤한 멸치볶음까지 작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리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다 서비스인가요? 따로 비용을 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밑반찬은 기본이에요. 드셔보시고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리카는 처음 보는 풍경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식당 주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음식을 먹던 중 주인은 주방에서 직접 만든 따끈한 전을 가져와 리카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니 특별히 더 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리카는 순간 이런 환대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문한 음식 외에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거의 없고 음식 문화가 효율성과 간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듯했습니다. 밑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리카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지 화려한 한상이 아니라 인심과 배려로 채워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리카는 건강검진 취재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대학병원에 갈 일이 많았지만 방문할 때마다 복잡한 접수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병원은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카는 직원의 도움 없이도 키오스크에서 접수부터 수납까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여기선 접수, 진료비 수납, 약 처방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되네요. 일본 병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 리카는 병원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진료와 결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진료가 끝난 후 처방전과 약을 받는 과정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약국과 병원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처방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리카는 이 점에 대해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의료비도 비싸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죠. 리카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단지 최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리카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 간의 교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적인 발전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를 유지하며 기술과 따뜻한 인심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나라였다면 이런 감동은 느낄 수 없었을 거야.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한국에서의 따뜻한 밥상과 최첨단 병원 시스템은 그녀에게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제 리카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날, 리카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들은 그녀의 예상과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를 이룩한 모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청년들, 그리고 따뜻한 인심과 함께 첨단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일상까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리카는 한국의 성장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본 한국은 단순한 발전 그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문화와 시스템이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발전을 이룬 사회였습니다. 리카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스타트업 CEO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겨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성공에 도전할 수 있죠. 일본에서는 안정성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을 향한 지나친 집착이 새로운 시도를 막고 변화를 더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변화는 불완전함을 감수해야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 리카는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느꼈던 효율성과 환자 중심의 철학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사람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고 기술의 진보가 곧 삶의 질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식을 택했어. 일본이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일지도 몰라. 리카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느낀 정겨운 인심, 길을 묻는 그녀에게 자진해서 도움을 주던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까지. 한국은 단지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술을 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떠올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통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하게 된 걸까? 리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취재를 넘어 자신에게 개인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 리카는 한국의 마지막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남산타워를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현재는 일본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리카는 곧바로 NHK 스튜디오로 향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리카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 작게나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카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일본도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끝나고 리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카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느끼고 배운 깨달음은 일본의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이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